네. OTA에 대해서 노이즈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이전 시간에 약간 좀 빨리 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만 조금 더 복습을 할게요. 노이즈 분석을 할 때 신호는 다 이렇게 없애고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노이즈가 얘입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어제 얘기한 바와 같이 밑으로 흐르는 전류, 위로 흐르는 전류의 비율을 계산을 할 때, 결국은 임피던스를 보는 건데, I1 제곱은 위로 보이는 저항인 GM분의 1, 그리고 밑으로 보이는 저항의 Rout, 그리고 I1이니까 GM분의 1의 제곱에 대해서 IN 제곱만큼 배출이 되니 위아래를 다 GM으로 곱하면, 그리고 만약에 GM Rout이 매우 크면은 거의 0이라고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 I2 제곱은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은 거의 IN 제곱이라고 도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거 거의 없고 다 위로 들어가되, IN은 이 안에서만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전류, 안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혹은 이렇게 위에서 들어오는 전류랑 밑에서 나오는 전류가 똑같아야 되는데, 밑으로 나온 전류가 0이니 얘도 0이죠. 따라서 출력 노이즈는 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고주파에서는 Rout 대신에 SCP가 되죠. SCP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SCP가 되고, 여기도 SCP분의 1이 SCP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0이 아니죠. 왜? 고주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고, 전체가 작아지면 전체는 또 커지니까요. 그래서 캐스코드 노이즈는 고주파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OT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중첩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아웃풋 리퍼드 노이즈를 계산을 하고, 서로 간에 uncorrelated,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파워에서 더하고 인풋 리퍼드는 이득의 제곱으로 나눠주겠다. 이게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방식이고요. 우선은 이놈에 의한 노이즈를 이렇게 ID1이라고 한번 했을 때, 밑으로 오르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임피던스는 1 나누기 GM, 왼쪽으로 보이는 임피던스도 1 나누기 GM이면은 반반씩 흐르죠.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2분의 1, 여기로도 2분의 1입니다. 아까 본 바와 같이 2분의 1이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2분의 1이 흘러야 돼요. 또 이렇게 올라가는 2분의 1은 전류 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2분의 1이 흐르네요. 그럼 이 노드에서는 위로 2분의 1, 밑으로 2분의 1이니 들어오는 게 1배만큼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ID1만큼 출력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나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출력 리퍼드 노이즈는 4KT GM1, 이 ID1 제곱이랑 똑같은 크기가 출력으로 나가게 되더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티모스의 경우, 티모스의 경우, 왼쪽부터 볼게요. 이렇게 인가된 노이즈가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보이는 저항은 R out 혹은 큰 저항, 위로 보이는 저항은 GM분의 1 작은 저항.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류는 다 위로 흐르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흐르는 전류는 이 1대1 전류 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 그대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 안쪽으로 네, 됐습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의 경우는 출력을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 시키니까 모든 전류는 다 밖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KT 감마 GM2입니다. 네. 커런 소스에 의한 노이즈는 이렇게 인가가 되면은 양쪽으로 대칭이니 2분의 1씩 흐르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 방향은 위, 왼쪽으로 흐르는 방향이 위인데 1대1 복사니까 역시 위로 흐르고 1배가 올라가는데 다시 1배가 위로 올라가니 나가는 전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할 수 있죠. 네. 따라서 모든 노이즈를 다 더하면 2배의 4KT 감마 GM, 역시 피모스도 2배의 4KT 감마 GM, 그리고 이득은 I out은 GM1의 V인이니 제곱은 GM 제곱의 V인 제곱이니 GM 제곱으로 이 전체를 나눠주게 되면은 GM 1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는 GM 1 제곱분의 GM2가 됩니다. 그럼 이 인풋 리퍼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GM1은 크게 만들어야 되고 GM2는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득은 커야 되고 로드 GM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한 값들은 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볼티지 제곱 퍼 헤르츠였거든요. 그럼 실제 노이즈 전압 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폭기에 대한 어떤 설계, 어떤 스펙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게 유일한 스펙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하면은 우리가 뭐 OPM프로 쓸 수 있겠더라. GM은 1mA 볼티지보다는 커야 되고 이득은 100 혹은 40dB, 1피코 이상의 로드캡을 드라이빙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개인 밴드위스는 100메가 이상, 피드백 앰프로 쓰이기 때문에 페이즈 마진은 60도 이상, 슬루 레이트는 0.25V per 나노세컨드 이상, 노이즈는 인풋 리퍼드 노이즈일 텐데요. 10 마이크로볼트 이하, 그리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우리가 보통 만들면은 좋다라고 적혀 있네요.
Effective Noise Bandwidth. 예를 들어서 원폴 시스템에서 노이즈 역시 원폴이면 이 전체의 면적이 노이즈의 크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폴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적분하기가 조금 애매하니 동일한 면적을 가진 어떤 사각형의 리스판스가 있으면 어떻냐가 Effective Noise Bandwidth입니다. 아래 그림 보게 되면은 전체 적분과 동일한 크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존 이 컬브 대비 추가된 게 고려하지 못한 이만큼의 면적이랑 똑같이 되는 이 밴드위스를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 수학적으로 y축 곱하기 x축의 곱하기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달함수의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값과 동일하게 만드는 이 오메가 값이 어디냐가 Effective Noise Bandwidth이네요. 1차 폴에서 이 Effective Bandwidth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1차 폴은 그리고 이런 리스판스였고요. 실제 값을 이렇게 인가했을 때 Effective Bandwidth는 앞에서의 식에 따라서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y축으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1.57 오메가 3dB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원폴 시스템에서 4KTR 크기를 가지고 폴은 1 나누기 RC일 때 전체 면적은 KT 나누기 C라고 계산을 한 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Effective Noise Bandwidth를 알고 있으니 혹은 2분의 파이 오메가 C를 알고 있으니 4KTR DC 값 곱하기 2분의 파이에 오메가 C는 2파이 RC분의 1을 곱하면 4KT 나누기 C가 나오게 되는 것을 역시 똑같이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2차 함수에서 역시 비슷한 형태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오메가 C의 대비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사실 이 전체의 3dB 밴드위스는 오메가 C는 아니죠. 3dB 밴드위스는 이 전체 리스판스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크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점을 우리가 또 별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 오메가 C 대비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더라. 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3dB 밴드위스 대비 1.22배라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원폴 시스템에서는 3dB 대비 약 57%더 증가한 포인트가 이펙티브 밴드위스였는데 여기서는 57%가 아니고 대략 22% 정도만 증가해도 이펙티브 노이즈 밴드위스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2차 함수인데 만약에 버터워스 함수를 가정을 하게 되면은 버터워스는 리스판스가 이와 같은 형태를 따르는 함수를 우리가 버터워스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펙티브 노이즈 밴드위스 계산을 하니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버터워스에서의 3dB 밴드위스는 사실 오메가 C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1% 정도로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펙티브 노이즈 밴드위스를 차수에 따라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one for response는 57%, two for response는 22%, three for는 15%, 4개는 13% 등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샘플링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 신호가 이렇게 인가가 되고요. 모스펫으로 스위치로 동작을 합니다. 이 스위치의 온오프를 위해서 클락 신호를 이렇게 0 또는 VDD 신호를 인가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회로를 샘플링 회로라고 하는데 0 그리고 만약에 VDD를 인가했을 때 0을 인가하면 Vin인데 여기가 0V면은 여기 전압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지만 여기 전압도 모르겠습니다만 얘는 절대로 양수가 아니죠. 얘도 양수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얘는 컷오프예요. 네, 그러면 얘는 스위치가 열려 있습니다. 플락이 0일 때, 플락이 VDD일 때, 여기가 VDD인이 비록 Vin에 따라서 값을 제가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이 값은 문턱 전압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Vin이 VDD 근처에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얘는 트라이오드로 동작을 하게 되고 따라서 스위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위치가 오픈, 이때는 스위치가 closed 돼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이 입력의 샘플 값이 커패시터에 저장이 되게 되고 따라서 그때는 적분한 모든 노이즈 파워랑 레디언스랑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스위치를 열게 되면은 더 이상 입력과 출력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최근 스테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Vout의 값은 전체 인테그레이트드 된 노이즈에 따라서 KT 나누기 C가 되겠네요. 이러한 샘플링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SNR을 보게 되면은 신호의 크기는
V제곱에 비례하니까 C노의 제곱에 비례하고 2분의 1은 RMS 값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노이즈 크기는 KT 나누기 C가 되고 비례상수만 보게 되면은 C에 비례하고 신호의 제곱에 비례하고 즉 커패시터를 크게 하면 할수록 SNR은 좋아지고 스피드는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1V 신호 스윙에 1피코페럿의 커패션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SNR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dB로는 81dB 정도 됩니다. 만약에 신호의 스윙이 반띵이 된다. 그러면은 V 시그널이 2분의 1이 되는데 제곱이다 보니 4분의 1의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되고 4분의 1은 dB로 6dB 감소분이죠. 만약에 캐패시터를 우리가 2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캐패시터 2배만큼 SNR은 2배이니 3dB만큼 이득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식을 보시고 네. 우리가 ADC의 퀀타이즈 노이즈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퀀테이션 비트에 따라서 노이즈의 크기가 바뀌게 되는데 그 해당 관계식은 1.76 더하기 6.02 곱하기 n배로 우리가 좌우가 되게 되고요. n에다 8을 집어넣게 되면은 퀀타이제이션에 의한 노이즈의 SNR은 50dB, 16을 집어넣게 되면은 98dB, 24를 집어넣게 되면은 146dB로 우리가 알게 되고 16비트에서 98dB인데 이 98dB를 맞추기 위해서 신호의 크기를 만약에 1V라고 하면은 필요한 커패시터의 크기는 50피코페럿이 됩니다. 커먼 소스 증폭기 노이즈에 대해서 다시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캐패시터 로드가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를 보고 싶고요. 우리가 출력으로 나오는 노이즈의 전류의 크기는 4KT 감마 GM 더하기 4KT 오버 R이라고 이미 계산을 한 바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 볼티지는 이 R과 C의 병렬에 의한 로드만큼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어떤 식을 계산을 하고 우리가 전체 노이즈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KT 나누기 C 곱하기 1 더하기 감마 GMR이고 GMR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득이죠. 그럼 이때 노이즈 파워의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KT 나누기 C에 뭔가 비례하는 노이즈 크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증폭기의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전체 노이즈도 크게 됩니다. 근데 이득이 그럼 크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득이 크면은 좋습니다. 왜? 신호의 파워는 이득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이득이란 건 전압이득이에요. 노이즈 파워는 지금 보고 있는 얘는 이득의 1승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은 신호 대 노이즈의 비율인 SNR은 어디에 비례합니까? 역시 이득의 1승에 비례합니다. 즉, 여기서는 출력 노이즈는 이득에 비례해서 커지지만 신호는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기 때문에 이득이 크면 클수록 SNR은 사실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커먼 소스 증폭기에서 우리가 SNR을 6dB 상승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냐? 커패시턴스를 먼저 4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커패시턴을 4배 하면 속도가 4배 느려지죠. 따라서 저항을 4배 줄이면 되겠네요.
이제 저항이 4배가 줄어들면 또 이득이 줄어드네요. 그러면은 상쇄하기 위해서 GM을 4배로 하면 되겠네요. GM을 4배로 하면은 대신에 전류는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만약에 GM 오버 ID, 그러니까 ID 대 GM의 비율을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은 전류는 4배만큼 증가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6dB만큼 혹은 1비트만큼 SNR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파워가 4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노이즈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파워를 어, 희생하든지 혹은 스피드를 희생하든지 여기서 마찬가지죠. C가 커지니 여기서는 사실 스피드는 똑같습니다. C가 커지는 만큼 스피드를 맞추기 위해서 저항을 감소시켰고 이제 이득을 맞추기 위해서 GM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스피드는 여기서는 똑같고요. 파워가 4배가 넘습니다. 하동 증폭기의 경우는 신호의 차이가 2배가 되고 그럼 파워는 4배가 되고요. 대신에 전력은 2배가 되죠. 그래서 보통 차동 증폭기는 3dB만큼의 SNR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노이즈에 대한 수업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